전국 집값 탑 12,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7위부터 12위까지의 지역이 어딘지를 알아볼 거고요. 1위부터 6위까지의 지역들은 1부 영상에서 정리를 했죠. 1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고정 댓글에 저희가 또 1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7위부터 갑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최근 6개월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고요. 아파트만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기타 등등은 포함하지 않는 통계예요. 아파트의 평균값입니다. 평당가 기준이고요. 시, 군, 구 단위로 순위를 매겼어요. 1부를 짧게 간추리자면 1위 강남구, 2위 서초구, 3위 용산구, 4위 송파구, 5위 경기도 과천시, 6위 성동구였죠. 오늘은 7위는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6위가 성동구였죠. 마용성. 강남 3구가 강남 서초 송파라면 강북 3구는 마용성인데요. 부동산의 가격 순서대로 한다면 용산이 제일 높고요. 강북에선. 그 다음에 성동구였고 마포입니다. 마포가 강북 3구의 이제 막내 포지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6위인 성동구보다는 평당가가 약 300만원 정도 낮죠. 그래서 34평 기준 14억 1천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마포구에서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는 이제 홍대죠. 홍대는 뭐예요? 상권이죠. 아주 큰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구나. 요즘은 홍대뿐만이 아니라 망리단길부터 해서 합정동, 기타 등등 상당히 거대한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포구가 또 대학의 도시로 유명하죠. 신촌의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다 신촌이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홍대도 있고요. 유명한 대학교가 많은 곳으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마포구의 위치가 여기인데 위에 종로 CBD, 바로 아래에 여의도 YBD가 바로 붙어있죠. 딱 CBD와 YBD에 딱 끼어있는 위치고요. 강남도 가까워요. 서울의 대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도시입니다. 마포구 자체에도 은근히 대기업들, 본사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요. 마포대로엔 효성, S51, 동서, 또 서교동의 이화공영, 세아, 애경 등 주요 업무지구만큼은 아니어도 아무래도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업무지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약간 받을 수 있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 순위권이 들어오는 지역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많죠. 그렇죠? 1위부터 지금 7위까지의 지역들 중에서 일자리가 적은 도시, 그냥 베드타운 역할만 하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위였던 강남구 일자리 제일 많죠. 2위 서초구 일자리 많죠. 강남역이 서초구예요. 강남역 논현동 서편이 서초구예요. 일자리 엄청 많죠. 용산 일자리 많죠. 송파 잠실 일자리 많죠. 과천에 일자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천 정부청사도 일자리고요. 이제는 과천 지정터도 있죠. 정보타운. 성동구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공장지대였고 일자리가 많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 공장보다는 요즘 뜨는 이유는 공장이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몇 안 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곳.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무늬만 지산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는 지산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곳입니다. 다 일자리가 많아요. 일자리가 없는 곳은 사실 산위권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도 일자리가 꽤 많더라. 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죠. 마포구가 강북 3구에 다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상당히 생활 환경이 좋습니다. 마포구도 공원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죠. 하늘공원, 갈대보러 가보신 적 있죠? 경의선 숲길 유명하죠. 마포구 대장급 아파트들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약 지거래가 34평 기준 19억 정도, 요 정도 선입니다. 평균은 14억인데 제일 비싼 아파트들은 19억 정도. 과천이랑 거의 비스무리하죠. 최고가 아파트들은. 과천이 좀 더 편차가 적어서 조금 더 순위가 위에 있어요. 마포는 과천에 비해서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라는 거죠. 최고가는 과천과 비슷비슷한데 평균가는 과천보다는 좀 많이 낮으니까. 자, 8위 갑니다. 8위는 서울특별시겠죠? 서울이죠, 여기? 이게 뭔가요, 이거?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어린이는 별로 안 보이는데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습니다. 평당가는 3,930만원으로 이제 4천만원대 깨졌네요. 마포구까지가 4,100만원대였고 3,900만원. 큰 차이는 안 나죠? 34평 기준 13억 3천만원 정도의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위 정도면 아직도 서울시가 25개구거든요. 광진구가 지금 전국 8위고 서울시 7위예요 지금. 25개구 중에 7위 하는 곳이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서울 집값이 다 10억이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 좀 감이 오세요? 8위까지밖에 안 하는데 벌써 13억이에요. 34편이 그것도. 25평짜리는 벌써 10억 이하로 내려가요. 광진구의 25평 평균가는 10억 밑으로 내려갑니다.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서울 집값이 다 10억이 넘고 그런 건 아니다. 오늘은 뭐 높은 곳들만 보겠지만 서울의 최상위권인 곳들도 10억을 25평 기준 넘지 못한다. 34평은 넘어가지만 이런 재밌는 포인트도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광진구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 서울은 한강을 위주로 재편된다라는 요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을 잘 타고 8위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원래는 10년 전, 20년 전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광진구 이름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걸요 아마. 근데 이 부촌이
강남, 용산, 송파, 서초, 요 사이에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강진구, 강동구, 마포, 영등포, 강서 이런 곳들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어요.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강진구는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 성수동이랑 딱 이어지거든요. 성수 전략정비지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동구에서 제가 가장 투자 가치로서는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던 성수 전략정비지구 바로 옆에 강진구예요. 이제 이 다리가 영동대교예요. 한강 다리예요. 강 부지구 내려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 오른쪽은 강진구, 왼쪽은 성동구예요. 일단 성수동이랑 붙어있는, 성수 전략정비지구랑 붙어있는 곳들이 뭔가 좀 주목을 많이 받겠죠. 일단 한강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부촌이 확장하면서 강진구에 아직 뭐 부촌, 그러니까 부자 동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곳이 뭐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성동구의 성수동처럼 그런 곳이 있지는 않아요. 뭐 서초구의 반포동이나 송파구의 잠실 같은 확실한 곳이 있지는 않지만, 강진구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든요. 대규모 재개발이 한번 끝나면 한강변으로 부촌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성돼요. 부촌이 강진구보다 그 부촌, 한강변 부촌이 그 이름을 다 알릴 겁니다. 여러분 성동구보다는 성수동이 좀 더 익숙하시죠? 그죠? 송파구보단 잠실이 뭔가 더 익숙하죠? 그런 것처럼 강진구에도 이런 성수동이나 잠실에 해당하는 지역이 곧 나온다. 이미 본인들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는 반포의 반포 한강공원, 잠실에는 잠실 한강공원이 있듯이 강진구에는 뚝섬 한강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퀄리티죠. 앞으로 그리고 더 좋게 만들 수 있고요. 개발의 여지가 풍부하고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뚝섬 놀러 가는 적도 많잖아요. 어렸을 때 잘 생각해보면. 부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다는 거는 반포 한강공원이나 잠실처럼 좋은 공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있다. 그럴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금도 굉장히 좋고. 여기도 반포 잠실과 함께 또 그 요트, 부자들이 요트 타는 베이스 캠프 중 하나입니다. 외국 부자들은 다 요트를 많이 타거든요. 저는 안 탑니다. 요트 안 타는데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요트를 취미로 많이 삼게 돼요.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원래는 전혀 이런 문화가 거의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한강 쪽에서 요트 타려면 반포, 잠실, 뚝섬 정도가 가장 좋아요. 부촌으로 충분히 저는 뚝섬 한강공원 주변으로 해서 부촌이 형성될 기회가 좀 있지 않나. 물론 재개발 같은 게 잘 돼야겠죠. 재개발이 빠그라진다거나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이대공원 위치하는 곳이고 건국대 등이 위치하는 곳이 강진구입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광장 힐스테이트 18억, 이편의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17억 3천 정도, 다 34평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든 타워 리버 5차 정도가 있습니다. 벌써 보니까 한강 쪽에 위치를 하는 곳들이 벌써 대장을 먹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더 그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가 성동구, 여기부터 강진구인데 뭐 재건축 이런 거, 모아타운, 재개발, 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이런 것들을 다 눈여겨봐야겠죠. 특히 성수동과 붙어있는 이쪽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도 한강변에 이런 자연치고 이런 곳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한강 끼면서 성수동과 붙어있는 부촌이 확장함으로써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입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위 광진구였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어딜까요? 아직도 여기가 안 나왔어? 야, 아직도 8위 안에 여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보니까 뭐 수학학원, 무슨 뭐 국어학원, 뭐 영어학원, 뭐 학원이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어디예요? 목동이네요. 그죠? 목동 어디죠? 양천구죠. 양천구도 전형적으로 목동이라는 그 이름이 양천구보다 좀 더 유명한 지역인데, 아, 양천구 목동 있는데 거기 양천구 하면은 목동, 신정동 말고 잘 모르시죠? 양천구 뭘로 유명해요? 학군으로 유명합니다. 강남 서초가 8학군으로 뭐 제일 대치동 학군이 가장 높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하면 어디죠? 두 번째 하면은 목동이죠. 강남 다음은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가장 높다. 과천 분당이 와 있는 거 봐요. 무시무시합니다. 서울 3대 학군 강남, 대치동, 양천, 목동, 노원구의 중계동 아시죠? 예, 3대 교육특구다. 노원의 학군 왜 좋은지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노원이 되게 잘 살았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일부에서 강남을 박정희 정부였는데 워낙에 대단한 그 힘을 가진 정부였으니까 강북을 다 초토화시켜서라도 이 중구 뭐 용산 여기를 다 초토화시켜서라도 강남을 개발했거든요. 어거지로라도. 그때 같이 이주시킨 게 노원이에요. 같이 키운 게. 근데 강남이랑 노원을 같이 키웠거든요. 강남은 그때 이제 잘 커서 지금 이제 전국 최강자가 된 거고, 노원은 그때는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내가 한강 남쪽으로 가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따위 입지에 가서 살지 못하겠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남 노원 중에 어디 갈래? 아, 강남은 도저히 못 가. 저런 근본 없는 곳은 못 가고 노원구로 갈게요 라고 하시던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도 뭐 그 시대에 살아본 건 아니지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거죠. 그때의 결정을 뭐 상당히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잘 사는 분들이긴 하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굶어 죽진 않았더라. 그래서 은근히 노원이 학군이 좋죠. 과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될 때 잘 살던 지역들이 학군이 좋고, 그게 이제 그 학군이 형성이 되면 이게 학군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잘 이게 꺾이지 않아요. 학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값은 꺾여도 학군은 잘 꺾이지 않는다는 거.
노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12위 안에 노원은 없기 때문에 잠깐 노원 얘기를 해봤고, 목동은 이제 제가 목동 재건축으로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죠. 목동 재건축으로만 영상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목동 재건축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 어떤 단지를 제가 추천을 좀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하기 좀 길어요. 사업성이 정말 좋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사업성이 정말 좋은 게 용적률이 뭐 110이래요. 용적률이. 서울에서 용적률 110, 120 이렇게 재건축할 수 있는 곳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울은 280까지 용적률을 신축으로, 그러니까 110에서 280으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재건축을 해서. 정말 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또 협의를 잘 해가지고 3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00에서 300까지 3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분담금 이런 게 거의 없겠죠. 분담금 없고 대형 평수. 내가 지금은 25평짜리 하나만 사놔도 나중에 뭐 40평대 받고 이런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나중에 몇 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목동 강의에서 정리했었는데 지금은 그 목동 강의가 온라인으로 있진 않아서 볼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온라인으로 찍게 되면 여기 고정 댓글에 달아둘게요. 꿈의 도시, 재건축의 도시, 양천구가 9위. 자, 10위는 여기 어디예요? 10위 여의도인가요? 여기 지금 여의도죠? 이거를 보니까 알겠죠? 이거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는 10위가 아니겠죠. 여의도만 따로 했으면 1위에 1위. 여의도는. 여의도는 우리가 강남의 압구정을 따로 빼지 않은 것처럼 강남구로 보잖아요. 그죠? 여의도는 무슨 구죠? 여의도는 영등포 구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은근히. 그 여의도도 무슨 구에 속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의도도 엄연히 영등포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용산이나 성동구가 조금 그 편차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이나 성동구는 한강변과 한강변이 아닌 곳들의 편차가 좀 있더라. 영등포구는 훨씬 심합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여의도가 아닌 곳들의 편차가 엄청 심한 곳이에요. 상당히 심합니다. 여의도가 평균을 많이 올려서 10위가 된 거고 평당가는 3,732만 원입니다. 그래서 탑 10 안에 영등포가 들어가요. 34평 기준 12억 6천만 원인데 영등포의 일반적인 아파트가 12억이 안 되던데 여의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평균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의도와 영등포구의 편차는 매우 크다. 대충 봐도 여의도동은 평균 21억, 그 기타 지역은 이제 뭐 7억대, 3억대, 뭐 2억대, 당산동 5억대, 양평동은 뭐 한 7, 8억 이 정도예요. 보통 평균 10억이 안 됩니다. 비여의도는. 여의도가 20억이 넘는 바람에 그래서 평균이 12억 6천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오늘 시, 군, 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영등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로만 보면 사실 강남급 입지죠. 여의도는 사실 나는 강남, 뭐 용산, 뭐 성수동 나는 다 필요 없고 나한텐 여의도가 살기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나 좋은 한강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뒤에 색강공원, 여의도공원까지 공원도 굉장히 많고요. 뭐 원래는 대한민국 최고였죠. 강남이 개발된 지 한참 후에도 여의도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여의도에 취업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보통 증권사였으니까. 여의도에 취직했다, 증권사, 좀 금융권에 취업을 했다라고 인식을 했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저도 80년대생인데 저희 나이대인 분들만 해도 어렸을 때 가장 높은 건물이 63빌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명 살았었는데 강명에서 여의도가 가까워서 아버지 차 타고 종종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3빌딩 보러 가고 살기 정말 좋고 직주 근접도 특히 금융권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살고 싶은, 실제로 이 금융사 임원들이나 대표들이 여의도에 많이 거주를 한다고 하죠. 근데 살고 싶어도 여의도가 신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살만한 아파트가. 여의도는 제가 아까 목동이 서울에서 가장 사업성 좋은 재건축을 했었는데 사실은 여의도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의도의 재건축 사업성도 기가 막히게 좋고요. 좋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을 800, 400까지, 특히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800까지, 뭐 280, 300 이런 거 말고 800까지 해버려. 보통 한 600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금 벌써 시공사 선정한 단지도 있죠. 그게 신통기획 발표가 얼마 안 됐어요, 단지가. 벌써 시공사를 선정한 곳들이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여의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서울시장님의 어떤 의지가 사실 굉장히 커요.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빨리빨리 재건축을 시켜서 용적률을 800까지 올려주는 이유가 기부채납 25에서 30%까지 받아서 용적률을 확 올려주고 땅 많이 받아서 이제 여의도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만드는 요 계획이 있거든요. 요거를 되게 하고 싶어요. 재건축을 빨리 해야 기부채납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여의도를 이제 금융 중심지로 키울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가지고. 그래서 홍콩, 마카오와 함께 3대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각 단지마다 진행 상황이 다르고 여의도에 이제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이 아시는 여의도 시범이고요. 단지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단지를 주목해라 라고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것도 고정 댓글에 걸 게 많네요.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주 명확하게 추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등포에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죠. 영등포역은 타임스퀘어로 유명하고요. 또 여의도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신길 뉴타운도 영등포입니다. 여기도 유명한 재개발 지역 있죠. 기본적으로 영등포에 위치한다는 것은 여의도라는 거대 업무 지구가 붙어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 되는 곳들은 상당히 좋겠죠. 12 영등포구까지 살펴봤습니다. 평당가 3,732만원, 34평 기준 12억 6천만원. 11위는 강남 4구로도 불리는, 한때는 강남 4구가 이렇게 동작구를 이렇게 껴가지고 강남 4구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동작구 안 나왔죠. 강동구가 먼저 나왔죠. 동작구보다. 확실히 강동구가 지금 동작구보다는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집값은. 그래서 강남 4구를, 물론 강남 4구가 어딨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굳이 강남의 네 번째를 꼽자면 이제 강동구가 네 번째로 들어가더라. 이제 물론 강남 3구와 격차는 상당히 커요. 평당가는 3,697만원이고 영등포와 거의 차이 안 납니다. 34평 9평 기준 12억 5천만원 정도. 이 강동구도 전형적으로 광진구와 비슷하게 이제 강북에서는 용산 성동에 이어서 강진구로 이렇게 부촌이 확장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구에서 뻗어나오면서 송파, 강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겁니다. 한강을 따라서 강동구가 한강변에 위치한다는 점이 상당히 집값이 11위에 위치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죠. 강남 4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영등포나 양천구보다 집값이 높은 건 아니었고요. 강동구는 녹지가 상당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좋은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긴 해요. 녹지가 많고 공원이 많다는 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중요해지는 가치예요. 녹지라는 게. 점점 그 중요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게 녹지이기 때문에 강동구의 미래도 한강도 끼고 있으면서 대세를 타죠. 녹지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이 점점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교통문제도 많아요. 9호선 연장이 대표적이죠. 이미 지금 5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고덕 비지밸리라고 일자리 지구예요. 2024년부터 입주 예정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케아 시티도 생기고요. 여기가 굉장히 이케아 덕분에 상권으로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 네, KTX 광명역 쪽이 이케아가 유명하잖아요. 서부에 광명역이 있다면 동부에는 강동구가 이제 이케아로 조금 유명세 탈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당분간 강동구 쪽이 입주 물량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이제 고덕지구가 있었어가지고 고덕지구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때 고덕지구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다가 이게 사그라들었어요. 지금이 입주 물량이 제일 없을 때예요. 강동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 이제 2024년 이제 5년 이때가 입주 물량 엄청 많죠. 여러분 아시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프레온 12,000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에서 송파구 얘기할 때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올림픽파크 프레온이 들어올 때 사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물량이 너무 많아요. 물량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타 자잘한 물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00세대 정도가 이제 앞으로 한 2년 내에 들어오게 돼요.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강동구의 매수는 좀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고덕지구 신도시 끝났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거의 끊기죠. 강동구가. 다만 그건 있어요. 나중에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그 조산 신도시가 가까워요. 강동구잖아요. 하남이에요. 여기 미사지구. 조산이 저 밑에 있거든요. 조산. 여기가 입주 물량이 이제 32,000 가구가 들어오니까 2020년 8년부터 그냥 미치겠죠. 이 동부가 강동구로 시작을 해서 뭐 하남 미사, 뭐 위례, 가밀도 들어왔었고 다음에 이제 조산 들어오면서 되게 이제 그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는 그런 곳이 동부입니다. 동부를 계속 개발하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또 한 2년 정도 쉬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입주 물량이 1년에 한 5,000개씩은 쭉 들어올 거다. 공급 물량이 계속 많아서 이게 약간 실제 가치에 비해서 실거주 가치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계속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 자체는 공급 물량이 없었으면 더 비쌌을 수도 있죠. 강동구는 더 높은 순위 11위가 아니라 더 높은 순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기 신도시 물량까지 다 끝나고 난 최종적인 강동구의 입지는 이제 강남에서 네 번째 자리를 지금은 사실은 영등포나 양천구보다 밑에 있잖아요. 양천구랑 영등포가 강남인데 지금 현재는 강남 4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예상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동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부촌이 점점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항상 이 국토에 생긴 걸 따라서 서울은 이렇지만 대한민국은 생긴 게 이렇잖아요. 동쪽 남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점점 동부 남부로 패권이 옮겨간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강동구가 입주 물량 많은데도 이렇게 비슷비슷한 정도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강동구가 강남 4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네 번째로 부동산 가격이 나오는 도시로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다만 교산뿐만 아니라 위에 토평 뭐 이런 주변에 이 왕숙까지는 이제 상당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들이 앞으로 신도시 같은 것들이 많이 동쪽에 예비가 돼 있다.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면 집값이 상승장에도 약간 정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많긴 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들은 고덕, 그라시움 한 조금 아까보다는 확실히 19억대보다는 이제 17억, 16억대까지 내려오죠. 최고가 아파트들도. 이런 아파트들이 가장 대장급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11위가 강동구 평당가 3,697만원이었고요. 마지막 1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두 번째네요, 그죠? 경기도의 5위가 가천시였죠. 경기도 2위이자 토탈 12위가 이제 분당구입니다. 분당구에는 이제 판교가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실상 두 번째,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일자리가 이 분당에 있어요.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남동이나 서초동처럼 이런 타운하우스형 고급 주택들이 많이 즐비한 곳이기도 하죠. 여기 서판교예요. 이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서판교. 여기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서판교입니다. 저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서판교에 이런 고급 주택들 요즘 신흥 부촌으로 뜨고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3대 학군, 아까 우리가 구끼리 비교한 거긴 한데 분당구랑 양천구랑 구끼리 비교하잖아요. 구끼리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이 구끼리 비교하면은 분당구가 양천구보다 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좀 더 학업 성취도 측면이나 대학교 진학률, 특목고 진학률 전반적으로 높죠. 근데 이제 목동, 양천구의 목동과 분당구의 순회동을 비교하면은 목동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하면은 분당구가 이미 양천구를 넘어섰어요. 구로 하면. 근데 이제 동으로 하면 목동이 워낙 세서 목동은 안 되는데 이 분당의 특징이 순회동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 양천구의 목동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양천구에서는 목동이 독보적이라면 분당구의 순회동은 나름 경쟁 관계인 곳이 정자동. 다 좋아요. 분당은 서현도 괜찮아요. 임해동도 학군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학군이 다 좋아요. 분당구. 그래서 평균적으로 분당구는 학군이 좋아요. 그게 목동과의 좀 차이점이죠. 구단위로, 시군 구단위로 했을 때는 대한민국 확실한 3대 학군이고요. 동으로 하면 약간 애매해지는데 구로 하면, 분당 구로 하면 대한민국 3대 학군이 맞아요. 이게 조금 전반적으로 학군이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목동과는 좀 차이점이, 목동은 이렇게 학원가가 밀집해 있거든요. 한 곳에. 이 학원가 중심으로 조금 학군이 형성되겠죠.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크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군데를 위주로 골고루 학군이 좀 발달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학군은 순회동 학군이에요. 여기가 학원가도 가장 크고 학군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가의 분포를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GTX-A가 분당에 들어오고요. 경강선 호재도 있고요. 판교까지 오는. 이게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판선이 판교까지 연장이 되고 8호선이 또 판교까지 가려고 하다가 지금 BC값이 안 나와가지고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바꾸겠죠. 요 노선을 이렇게 그대로 하진 않을 거고 노선을 좀 변경해서 더 연장한다거나 좀 더 BC값이 잘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2024년 6월 달에 예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 BC값이 넘어가면 이제 뭔가 노선이 확정이 되겠죠. 분당 쪽은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1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분당 중앙공원, 밀동공원이죠. 분당 호수. 우리가 판교 쪽만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정자동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정자동이 요 카페 거리에서 딱 보면은 하이닉스가 딱 있어요. 이쪽에 이 하이닉스 근처로 해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네이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이버 본사가 정자동에 위치를 하고요.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실 제2의 판교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2의 판교는 정자동이라고. 같은 분당구 내에 정자동이 제2의 판교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다. 규모는 작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와 거의 이어지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그쵸? 거의 이어지잖아요.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처를 5곳에서 7곳 정도를 딱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재건축이 어디가 먼저 되는지 분당에서 가장 재건축이 먼저 되는 곳, 사업선이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부가 금액대별로 조금 비싼 곳부터 아주 저렴한 한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곳까지 어디를 선택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분당에 투자하라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12위는 분당구였습니다. 12위까지 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강남구가 평당 6,873만원 34평 기준 23억 원으로 1위, 2위 서초구 6,380만원, 3위 용산구 5,600, 4위 송파구 평당 5천만원, 5위 가천시도 거의 5천만원, 6위 성동구 대략 4,400만원 정도, 7위 마포구 4,100,
8위 광진구 3,900, 9위 양천구 3,800, 10위 영등포구 3,700, 11위 강동구 3,700 대충 비슷하죠. 12위 분당구 3,600. 여긴 9, 10, 12 거의 뭐 지금 8위부터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8, 9, 10, 11, 12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위와 2위의 차이가 좀 나고요. 2위, 3위도 차이 많이 나죠. 4위까지는 화가 벌어지다가 이 둘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 좀 나고, 그다음 7위부터 사실 오늘 본 6곳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둘이 묶고, 이렇게 둘이 묶고, 이렇게 6이 묶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13위, 14위인 곳들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순위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캐치해보세요. 거의 일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캐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변화에 느려지면 안 돼요.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변화에 나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왜 여기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변화가 이루어진 거고 그 변화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